치유의 사역 88, 89페이지. 우리가 매일 이것을 기억한다면 결국 그들은 그것을 마음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유일한 희망은 올바른 원칙으로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사람들에게 회복력이 약물이 아니라 자연에 있다고 가르치도록 합시다. 의약품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진짜 치료법은 무엇입니까? 같은 페이지에서 그녀는 모든 사람은 자연이 치료제로 제공하는 약제를 알고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가요? 모든 사람은 자연이 치료제로 제공하는 약제를 알고 적용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병을 치료하는데 관련된 원리를 이해하는 것과 이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실습을 하는 것 모두 중요합니다. 저는 대중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 첫 번째 강의에서 파스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훌륭한 전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칼과 포크를 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커피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저는 파스에 대한 강의를 나의 진입용 쐐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파스나 허브, 심지어 물요법이 진짜 치료법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치료법은 무엇인가요? 진짜 치료법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정에 계속 잠자리에 들고 싶고 물을 마시고 싶지 않아요. 그들은 차와 커피, 콜라, 탄산음료를 마시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만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이 얘기를 하길 원합니다. 파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더 좋겠죠? 좋은 시작이네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제시할 때 많은 의미가 있고 매우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스는 질병의 증상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학은 증상만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자연 치료사로서 우리는 증상이 몸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몸의 목소리는 아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서 그 고통을 멈추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약물은 목소리를 제거하지만 자연요법은 목소리를 제거하지만 목소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반면 약물은 목소리를 제거하지만 치유가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신체의 치유력에 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듯이 약물은 위기 상황에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우 빠른 반응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어제 수치료 덕분에 약물보다 더 빨리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르지만 자연요법의 장점은 효과가 없더라도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약이 효과가 없다면 이제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럼 양파부터 살펴봅시다. 모든 가정에 양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힌 양파와 생양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익힌 양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익힌 양파는 귀 통증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43세인 제 아들 제임스가 18개월 때 귀가 아플 때 제가 처음으로 사용한 파스 중 하나입니다. 첫째 딸도 같은 나이에 귀가 아팠기 때문에 옆집 아주머니에게 갔어요. 6주 동안 4차례의 항생제 치료를 받았지만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간 이유 중 하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 친구들과 어머니는 귀를 가지고 놀지 마라, 귀가 안 들릴 거야 라고 말했어요.
저는 제 딸이 귀머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엄청나게 좌절했죠. 광기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항상 해오던 일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야 압박감을 느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옆집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저는 25살, 할머니는 85살이었죠. 어렸을 때 귀가 아플 때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라고 물었더니 텀바는 밥솥에 양파를 쪘어요 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밥솥에 양파를 재빨리 쪘어요. 그리고 양파를 반으로 자릅니다. 십자형으로 반으로 자릅니다. 고리가 보이도록 반으로 자릅니다. 3주 전에 스코틀랜드에 있었을 때 말씀드렸듯이 열이 나고 목이 아팠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인후통은 거의 사라지고 열도 내려갔어요. 그리고 여행을 떠났어요. 좋은 생각이 아니었어요. 제 끔찍한 습관 중 하나가 너무 세게, 너무 빨리 무언가에 뛰어드는 것이거든요. 시간을 좀 더 가졌어야 했어요.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여유를 가졌어야 했어요. 여행의 끝에서 저는 오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오반은 해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오나라는 작은 섬에 가기로 계획했었죠. 이오나 섬에 대해 들어보셨다면 5세기의 콜럼바누스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콜럼바누스는 이오나 섬에서 제자들과 함께 신약 성경을 손으로 직접 쓰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스코틀랜드의 영웅이라는 책도 읽었어요. 그리고 이오나 섬의 콜럼바노에 대해서도 읽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여행을 예약했어요. 제가 갈 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게스트하우스라는 집의 다락방에 머물고 있었어요. 목이 아프기 시작했고 점점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아주 빠르게 악화됐죠. 저는 카이엔을 복용하고 있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 너무 아파서 물도 마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식당에 가서 뜨거운 수프를 먹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항상 물 한 잔을 주는데 그 안에 얼음이 들어 있었어요. 얼음을 빨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얼음의 가치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얼음을 빨아서 목구멍으로 내려보냈어요. 정말 좋았어요. 목이 확실히 많이 부어 있었어요. 그래서 뜨거운 수프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라운지 침대로 갔는데 오른쪽에 있는 침대에서 귀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1시간 동안 귀가 몹시 아팠어요.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는 게 보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에 가야 할까? 어떻게 병원에 가야 할까? 라고 생각했어요. 전 호주인이고 여긴 스코틀랜드인데 의사가 항생제를 주면 어쩌려고 하나요? 하지만 뭔가 해야 해요. 양파를 어떻게 요리할까요? 그래서 패스트푸드점 2군데에 가서 실례지만 익힌 양파를 살 수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생양파만 보내주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작은 식당에 갔는데 직원들이 매우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들어가서 32살 정도 된 리차드라는 청년에게 실례합니다만 아주 이상한 부탁이 있는데요. 익힌 양파를 사도 될까요? 라고 말했죠. 그러자 그는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귀가 매우 아프고 관광객인데 양파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죠. 알았어요. 그 청년은 제가 가서 셰프에게 물어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양파를 껍질째 요리할까요? 저는 네 라고 대답했고 그는 셰프도 동의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30분 후에 다시 오겠다고 했죠. 왜요? 양파가 익어야 하고 부드러워져야 해서요. 라고 대답했죠. 그래서 30분 후에 다시 왔는데 그때는 정말 아팠어요. 양파는 이것의 4배나 되는 크기였어요. 큰 양파였어요. 그리고 작은 용기에 담아 가져갔어요. 저는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공짜라고 했어요. 정말 친절했어요. 그래서 방으로 돌아갔어요. 방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파스를 만들 재료가 없었지만 얼굴천이 있어서 반으로 잘랐어요. 여행할 때는 보통 방에서 직접 음식을 많이 만들어 먹기 때문에 칼이 있었어요. 그리고 포장했어요. 물론 이보다 훨씬 컸지만 보온을 위한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종이 쓰레기통은 아직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비닐봉지를 꺼내서 누워서 귀에 감고 목에 감은 다음 거기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접어서 위에 올려놓고 침대에 누웠어요. 오후 3시쯤이 되어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어났는데 여전히 따뜻했어요. 보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따라서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양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가워지면 귀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단열해야 합니다. 이제 익힌 양파는 추출기입니다. 그리고 양파가 익었을 때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양파를 조금 짜서 귀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 있었고 통증이 심했고 매우 복잡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양파를 귀에 넣고 잠이 들었고 잠시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3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약간 뜨거웠지만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일은 극심한 통증인 10점 만점에 거의 10점까지 올라갔던 통증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점 정도까지 내려갔어요. 우리는 약에 너무 익숙해져서 약이 하는 대로만 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7점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요. 목도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서 샤워를 했어요. 샤워하면서 더운 물과 차가운 물을 대조할 수 있지만 귀가 너무 아파서 감기에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8시에 잠자리에 들어 잠을 잤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잠을 잤고 다행히도 진정한 치료법 중 하나인 휴식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10점 만점에 5점까지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물병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실 수 있었죠. 오,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산책을 하러 나갔고 귀마개를 착용했죠. 따뜻하게 유지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기분이 꽤 좋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물을 더 마셨어요. 식사도 할 수 있었어요. 크래커, 아보카도, 과일, 견과류로 아침을 때웠어요. 그리고 이오나에 갔죠. 이오나에 가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어요. 가톨릭 신자들이 가톨릭 간판과 십자가를 많이 세워서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어쨌든 즐거웠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매우 피곤했어요. 회복 중일 때는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술을 마실 수 있었고 목이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가서 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8시에 바로 잠자리에 들었고 밤새도록 아주 잘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귀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셨나요? 10점 만점에 10점, 10점 만점에 7점, 5점, 4점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숙면을 취한 후에는 더 이상 귀에 통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도 훨씬 나아졌어요. 그래서 삼킬 때의 극심한 통증이 10점 만점에 10점이 아니라 4점, 10점 만점에 4점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야 했지만 먼저 아침 산책을 나갔어요. 진짜 치료법이 기억나요? 바닷가에 서서 심호흡을 아주 깊게 했어요. 이제 물도 쉽게 마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점심을 먹으러 작은 식당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당근 수프, 당근과 고수 스프를 먹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그리고 감자 케이크와 캐러멜라이즈한 적양파, 브로콜리니를 먹었죠. 좋은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일관된 식사를 정말 일관되게 먹었죠. 그리고 리처드를 볼 수 없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리처드를 보고 활짝 웃으며 다가갔어요. 그는 지오나에 도착했나요? 라고 물었고 저는 장파 덕분이에요 라고 답했죠. 저는 양파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라고 답했죠. 저는 당신의 친절에 감사하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는 그냥 미소를 지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니까요. 이제 셰프와 웨이터 모두 양파 파스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강력한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전 스코틀랜드 엄마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호스텔 같은 곳에 있죠? 그럼 어떻게 할 건가요?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다는 거 알아요? 신은 모든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있죠. 여행하면서 그런 걸 발견하지 않았나요? 여행 중에도 좌절은 찾아오기 마련이죠.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의 고난은 많으나 주께서 그를 그 모든 것에서 건지시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좌절은 해가 뜨는 것처럼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는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바로 양파죠. 제가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는지 아세요? 제 친구는 아이들에게 항상 양파를 사용하죠. 한 번은 아이들이 여행 중이었어요. 오후 늦은 시간이었는데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아직 몇 시간이나 남았어요. 어린 소년이 아빠, 양파가 필요해요 라고 외쳤습니다. 아이는 무엇이 도움이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니? 라고 물었죠. 그러자 아이는 식당에 갔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죠. 저는 그냥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귀에 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감싸는 거죠. 열린 부분이 귀를 향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자리에 고정될 테니 껍질을 계속 씌워두세요. 봐봐라, 삶기 전에 자르나요? 아니면 삶은 후에 자르나요? 삶은 후에요. 그런 다음 포장합니다. 처음 포장했을 때는 아직 끓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떨어져서 보관했어요. 그리고 양파는 추출기이기 때문에 열과 증기를 추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염증이 있고 그 앞에 근육이 수축할 때마다 염증을 줄입니다. 열이 염증을 증가시키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양파의 특성 덕분에 염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귀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귀에 넣는다고 해서 귀 통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관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귀 통증이 다시 심해지면 그냥 양파찜질을 또 하면 되죠. 찾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해답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통증이 10점 만점에 10점 정도 줄었어요. 죄송해요. 철자가 틀렸네요. 통증이 10점 만점에 10에서 7로 줄어들었고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걸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봐봐라, 염증성 궤양이나 종기에도 효과가 있나요? 물론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익힌 양파찜질을 종기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한 남성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코 안쪽에 종기가 있는데 가끔씩 생기는데 엄청나게 고통스럽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익힌 양파를 추천하지만 코 안쪽에 어떻게 바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죠. 저는 그냥 그렇게 제안했어요. 그러자 그가 다시 연락을 해와서 다음날 일어났는데 얼굴 전체가 부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양파를 익혀서 반으로 자르고 싸서 그 위에 얹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보다 더 크게요. 그리고 그는 그게 저에게 많은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안심이 되고 기분이 너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서너 시간 정도 착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떼어냈을 때 모든 것이 촉촉해져서 다 벗겨졌어요. 양파가 종기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보세요. 양파는 모든 것을 종기의 중심점으로 끌어당겨서 종기를 열어줍니다. 중앙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리고 뜨겁고 젖어있기 때문에 구멍이 생기고 모든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저는 보통 며칠 동안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3시간 동안 착용하고 있었는데 다 빠졌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물론 일단 떼어내면 통증을 유발했던 압력 때문에 통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익힌 양파는 2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생양파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시연을 해드리고 설명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인후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 목이 정말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열이 3일 동안 계속 나서 목이 정말 아파서 한밤중에 일어났을 때 정말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은 천을 들고 부엌으로 가서 양파를 찾아서 썰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양파를 아주 얇게 자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접습니다.
이제 저는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에 걸었죠. 저는 한밤중에 천을 찾을 수 없어서 키친타월을 사용했는데 키친타월을 사용해도 되지만 제가 보여드릴 파스 중 일부는 너무 젖어서 키친타월이 찢어지고 찢어질 수 있고 사방에 지저분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목에 대고 접착 필름을 붙인 다음 스카프를 씌웠어요. 그리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는데 정말 잘 잤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하면 통증의 강도가 낮아집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도울 때 귀의 통증이나 인후통이 사라진다고 말하지 말고 통증의 강도를 낮추는 것만 도와주세요. 그런 다음 기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10점 만점에 10점의 통증이 있었다면 10점 만점에 8점의 통증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10점 만점에 10점인 것에 비하면 매우 기분 좋은 통증이죠. 그래서 생양파를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용도입니다. 바바라, 질문이 있는데요. 화상을 입을 수 있나요? 화상을 입은 사례는 본 적이 없어요. 바바라, 양파는 화상을 입지 않았지만 레몬은 화상을 입었고 따끔거리는 느낌이 들었지만 제거하지 않아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마늘로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건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할게요. 바바라, 양파로 화상을 입은 적은 없나요? 네, 아직 못 찾았어요. 양파는 보통 페인트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얇게 썬 양파를 쟁반에 담아 방금 페인트 칠한 방에 두면 페인트 냄새가 사라져요. 2년 전에 새 냉장고를 샀는데 냉장고를 열 때마다 플라스틱 냄새가 나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냉장고에 넣고 다른 냉장고를 하룻밤 동안 냉동실에 넣었어요. 아침에 열어보니 양파 냄새가 조금 났는데 양파를 꺼내고 나니 양파 냄새도 안 나고 악취도 사라졌어요. 세차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기에 걸린 아기가 있는 경우 침대 옆에 두면 아기가 양파 연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바바라, 양파를 통째로 넣는 것보다 슬라이스하는 것이 더 낫나요? 슬라이스하면 표면적이 더 넓어져요. 그래서 양파 연기가 더 많이 나오죠. 양파를 작은 사각형으로 잘게 썰어 발바닥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양말 2개를 가져다가 양파를 작은 사각형으로 자른 다음 양파의 절반은 한 양말에, 절반은 다른 양말에 넣습니다. 그런 다음 젖은 양파로 인해 발이 차가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말과 함께 발을 비닐봉지에 넣으면 시트가 얼룩질 수 있는 양파로부터 시트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탁업자입니다. 저는 세탁을 좋아하고 얼룩진 시트가 싫어요. 그래서 발이 양파에 닿아도 절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이 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바바라, 왜 인후염에 생양파를 사용하고 인후염에 익힌 양파를 사용하지 않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건 사실입니다. 익힌 양파는 매우 깊숙이 침투하여 귀가 아플 때 열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생양파는 근육질로 변합니다. 우리 모두 양파를 자를 때 종종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생양파는 상부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을 때 좋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반으로 자르고 잘게 썬 다음 양말 2개에 넣고 양파 위에 양말에 발을 넣은 다음 비닐랩을 감습니다. 양파를 비닐봉지에 바로 넣고 그 위에 발을 올려서 감쌀 수도 있지만 저는 비닐이 피부에 닿는 것이 정말 싫어요. 그리고 양파즙이 양말을 통해 발바닥으로 금방 퍼질 텐데 왜 그렇게 하나요? 바른 복부, 가슴 및 머리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두통과 가슴 감기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내 손자가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잠자리에 재웠을 때 아들은 감기에 걸렸고 기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의 발바닥에 양파를 깔아주고 다시 재웠어요. 그리고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기침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양파를 발바닥에 발랐더니 다시 기침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정 무렵 새벽 1시가 되자 아들이 할머니, 이제 이거 벗어도 돼요? 그래서 발에서 벗겨서 벤치에 올려놓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죠. 그러자 기침 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같은 양파를 발라줬어요. 불과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다면 하루 후에 같은 양파를 넣지 않았을 거예요. 봐봐라, 면 붕대로 감아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양파가 발바닥에 닿지 않게 하려면 뭐든 해야죠. 하지만 양파가 헐거우니 양말에 넣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을 만져보세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모공은 발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발바닥에 닿는 것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천연 섬유가 들어간 신발을 구입하고 양말도 천연 섬유를 사용합니다. 이제 양파 시럽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양파 시럽을 만들려면 양파 한 층에 다진 양파를 넣고 꿀 한 숟가락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수한 꿀처럼 보입니다. 오, 이건 유크리피아에서 온 거죠? 테즈메이니아의 유크리피아 루시다에서 추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파를 한층 더 넣습니다. 그리고 꿀을 한 티스푼 더 넣어요. 보시다시피 전 넉넉하게 넣어요. 한 숟가락을 넉넉히 넣습니다. 그런 다음 양파를 한층 더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꿀을 2티스푼 정도 뿌려주세요. 그리고 24시간 동안 그대로 두세요. 24시간이 지나면 시럽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매우 관대합니다. 그리고 그 시럽이 바로 기침 치료제입니다. 오늘 시연이 끝나면 시럽이 형성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매우 진한 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럽이 형성되면 거의 물처럼 매우 액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24시간이 지나면 양파를 걸러냅니다. 그러면 기침 시럽이 완성됩니다. 언젠가 누군가 저에게 얼마나 오래 지속되냐고 물었어요. 저는 주리집에서는 오래 가지 않는다고 대답했죠. 아이들에게 단 것과 설탕을 주지 않으면 양파 시럽이 환상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복용량은 어떻게 되나요? 성인의 경우 하루에 3번 1티스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하루에 3번 반 티스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2세 어린이는 4분의 1티스푼. 아주 조금만요. 저는 아이들에게 가만히 앉아서 엄마가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바르고 있으면 엄마가 끝나면 양파 시럽 한 티스푼을 먹어도 되라고 말하곤 했어요. 아이들은 기꺼이 그렇게 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들과 함께하면 아이들은 매우 협조적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아플 때 포대기에 쌓여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럼 이제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시죠. 양파를 썰고 나니 확실히 호흡기가 편안해졌어요. 실례할게요. 마늘을 달라고 했더니 이걸 줬는데 마늘인 것 같은데 엄청 큰 정향이네요. 그리고 마늘은 천연 항생제입니다. 마늘은 항생제, 항균제, 항진균제입니다. 매우 강력한 허브입니다. 유황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위장에 염증이 있거나 장에 염증이 있는 사람이 마늘을 먹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마늘을 먹으면 몸에 좋다고 말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독감 폭탄의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독감 펌프는 누군가 독감에 걸렸거나 부비동염, 감기 또는 호흡기 문제가 있는 경우 복용합니다. 그래서 독감 폭탄에는 마늘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한쪽을 통째로 먹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마늘을 조금만 먹어도 참을 수 있는 만큼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이 아닌 마늘만 언급합니다. 잘게 간 생강. 그리고 그것은 보통 약 4분의 1 티스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강판에서 아주 미세한 이쪽이 양파를 정말 잘 갈 것입니다. 그리고 유칼립투스 오일 한 방울. 유칼립투스 오일이 없다면 티트리 오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칼립투스나 티트리가 없다면 오레가노를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유칼립투스 오일은 실제로 기도를 깨끗하게 하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카이엔 고추도요. 어떤 사람은 반 티스푼을, 어떤 사람은 아주 살짝 꼬집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양을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레몬 주스. 그리고 꿀 1 티스푼. 꿀 4티스푼을 넣어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 절 믿으세요. 강한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 반 컵에 섞습니다. 그리고 마시면 됩니다. 감기나 독감에 걸린 사람은 이 독감 폭탄을 하루에 3번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종 2-3일 후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마실 때 씹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으깬 것입니다. 다진 마늘과 잘게 간 생강입니다. 따라서 마실 때 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삼키기만 하면 됩니다.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마신 후 바로 수프 한 그릇을 드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가 이를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금식 중에도 레몬즙을 마실 수 있습니다. 미스티 마운틴에는 야생 레몬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레몬이 익으면 보통 작은 얼음 조각으로 얼린 다음 그 얼음 조각을 가방에 넣어 레몬이 한 개당 $1가 될 때까지 얼음 조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매우 부지런한 직원이 독감 폭탄을 대량으로 만들어 작은 얼음 조각으로 얼려서 각 얼음 조각이 복용량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야? 하지만 실제로 감기에 걸리기 시작한 게스트가 있으면 얼음 조각을 꺼내 끓는 물을 부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얼음 조각이 녹으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고 독감 예방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매우 유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냉동실에 냉동 독감 폭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감기 증상을 크게 줄여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목이 아플 때 아주 좋습니다. 가슴 감기,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 독감 펌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어떨까요? 아기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기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마늘을 잘게 다지는 것입니다. 마늘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유황이 많다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제가 아기와 손주들에게 여러 번 해본 것은 이렇게 천을 가져다가 잘게 다진 마늘을 천에 몇 겹 얹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발바닥을 감싸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늘과 피부 사이에 천이 있는 한 절대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기라면 작은 부츠를 신겨주세요. 몇 분 안에 아기의 입냄새를 맡을 수 있을 거예요. 지역 교회에서 이런 시연을 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아직 집에 있을 때인 수년 전 일입니다. 한 여성이 아기를 데리고 교회에 들어왔고 그 여성이 들어오자마자 냄새를 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아기의 발에 마늘이 묻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제 아들 제임스는 종종 가슴이 불편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늘을 발에 감싸고 양말과 신발을 신겨서 놀러 보냈어요. 그리고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마늘을 으깨면 마늘이 조금씩 들어갔어요. 하루가 끝나고 목욕을 시켜주고 포장을 풀었을 때 마늘은 마른 가죽 조각처럼 보였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늘을 으깨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조각을 내면 몸이 그것을 흡수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늘은 어떻게 될까요? 시편 104편 14절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기 위해 허브를 주셨나이다를 기억하세요. 마늘이 혈액에 들어가면 우리 몸은 필요한 곳으로 마늘을 가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호흡기에도 매우 좋습니다. 종종 가슴의 우려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도를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데이지라는 할머니를 만났을 때 80세였던 그녀는 저에게 많은 자연요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당시 저는 겨우 25살이었어요. 아기가 감기에 걸렸을 때 유칼립투스 오일 한 방울을 손가락에 묻혀서 천문에 대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머리 꼭대기에 있는 부드러운 부분 아시죠? 기도를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셨죠. 아주 작은 아기에게 유칼립투스를 바르고 싶지 않아서 거기에 바르는 것이 조금 망설여지시죠? 네, 어린아이에게 뿌려도 아이가 흡입할 수 있으므로 확실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폰타넬에 넣습니다. 그래서 처음 서너 달 동안 아기를 위한 것입니다. 아기가 감기에 걸렸을 때 유칼립투스 오일 한 방울을 천문에 넣고 젖병을 찬장에 다시 넣은 다음 다시 잠자리에 누워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나면 이제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기억이 납니다. 기도가 깨끗해진 것 같았어요. 봐봐라, 아기를 위해 마늘은 어때요? 양파 대신 마늘로 만들까요? 둘 다 해도 돼요. 하나는 하룻밤에 하고 다른 하나는 다른 날 밤에 하면 되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이 확실히 훨씬 더 강해요. 제 경험상 양파는 밤에 기침을 멈추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믿으려면 그것을 해야 합니다.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내 손자에게도 일어났고. 글쎄요,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마늘은 알았지만 양파는 몰랐어요. 이제 생강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허브로서의 생강은 메스꺼움 방지 효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식품 가게에 가서 멀미약이나 차 멀미약을 사면 그냥 생강을 압축한 것입니다. 따라서 생강차는 입덧이 있는 산모에게 좋습니다. 입덧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탈이 났을 때도 생강차를 한 모금 마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강은 염산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염산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해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생강차는 확실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메스꺼움에 복용할 수 있지만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독감 펌프에도 사용됩니다. 한 번은 행사에 갔다가 휴식 시간을 가졌는데 아주 작은 강판을 들고 있는 여자를 본 적이 있어요. 그녀는 찻주전자를 들고 생강을 강판에 갈고 있었어요. 생강차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강을 곱게 갈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생강차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찻주전자에 끓는 물을 부어주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예요. 그러니 끓는 물 한 컵에 티스푼을 넣으세요. 너무 강하다 싶으면 끓는 물 2컵을 더 넣으면 됩니다.
취향에 맞게 만들면 되지만 씁쓸한 맛이 나죠. 그리고 그녀는 네, 저는 예술가이고 가수입니다. 그리스에 있을 때 목소리를 잃었는데 그리스 여성이 생강차를 만들어 주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디를 가든 작은 강판과 주전자를 들고 생강을 사서 마신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에 가서 마사지를 받으면 마사지가 끝나면 항상 생강차 한 잔을 줍니다. 생강차는 사람의 속을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몸이 매우 추운 사람이 생강차 한 잔을 마시면 속이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강을 외부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생강은 관절을 위한 것입니다. 이 수건을 자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꽤 좋아 보였지만 그들은 내가 그것을 자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시트입니다. 그리고 시트는 좋습니다. 그래서 시트가 조금 찢어지기 시작하자마자 사각형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양파를 경험한 후에는 항상 그런 정사각형을 가지고 여행할 것입니다. 천으로 찜질을 할 때의 장점은 지저분함이 적다는 것입니다. 옷에 생강 조각이 떨어지면 재미가 없잖아요. 생강 파스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 아래에 정사각형의 접착 필름을 붙입니다. 접착 필름은 다루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다루기 쉽게 만들기 위해 몇 번 반복해서 접습니다. 그걸 내려놓습니다. 천을 깔고요. 그런 다음 천 위에 직접 강판을 깔아줍니다. 저는 요리사이고 가능한 한 적게 씻는 것을 좋아해요. 접시에 갈아도 되지만 접시가 있으면 주스의 일부가 접시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갈아서 찜질기에 바로 넣으면 모든 즙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강판에 갈고 있는 방식이 생강차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생강 파스를 만들 때 이렇게 작은 부분을 다 갈아서 컵에 넣고 그 위에 끓는 물을 붓는 게 보통이에요. 할머니가 자주 저에게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낭비하지 않으면 부족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저는 많이 낭비하지 않아요. 그러니 생강을 긁어내야 합니다. 생강이 관절에 좋다는 말은 모든 관절 염증에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생강이 관절에서 염증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봐봐라. 근육에도요. 주로 관절에요. 그래서 여기 생강이 있습니다. 이 정도 양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2티스푼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반으로 접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접습니다. 위아래로 접는 거죠. 그런 다음 반대편으로 이렇게요. 다 접었으면 뒤집습니다. 이제 거기서 습기가 나오는 게 보이시나요? 꽤 축축하네요. 그리고 저는 그 주위에 1인치 반 정도의 플라스틱 공간을 남겨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플라스틱이 단열을 해주고 옷이 상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공간에 넣습니다. 그리고 비닐이 덮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 테이프나 붕대로 밀봉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누구나 다 그렇듯이 부상을 좀 입었어요. 허리를 다친 적도 있었어요. 대부분의 경우 허리는 매우 건강한 편이지만 지난주에는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 허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매우 불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뜨거운 물병이나 가방을 허리에 얹고 있었는데 그것이 저에게 많은 안도감을 주었지만 더 많은 염증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깼는데 통증이 없는 자세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서 강판을 찾아 생강을 좀 찾았어요. 다음 날 요리사에게 가서 한밤중에 사용해야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말했죠. 그리고 생강을 갈았어요. 그리고 천이 없어서 그냥 종이 타월을 비닐 위에 덮고 허리에 얹은 다음 팬티를 위로 올려서 제자리에 고정시켰어요. 그런 다음 무릎을 공중에 띄운 채 허리에 누워서 파스 위에 등이 평평하게 놓이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원하지만 30분 정도 지나면 따뜻해지면서 매우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픈 부위에 뜨거운 물병을 대는 것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통증이 있을 때 근육이 공감하고 수축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긴장을 풀려고 해도 통증이 심할 때는 긴장을 풀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생강찜질은 관절에서 염증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위에 많은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이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아, 정말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런 다음 잠자리에 들어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잠을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그렇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여행하면서 많은 일로 인해 고통받고 괴로워했지만 이러한 자연요법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마귀가 싫어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의인에게 많은 고난이 있지만 주님은 그를 그 모든 것에서 건지신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인은 7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다. 맞죠? 너무 감사해서 말씀을 전할 때는 허리가 아픈 줄도 몰랐어요. 앉으면 아팠어요. 하지만 정말 많은 차이를 만들었죠. 정말 많이요. 그래서 처음에는 뜨거운 물병에 의지했지만 오히려 더 염증을 일으키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것의 놀라운 점은 수축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관절에서 염증을 제거하는 열을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한 여성분은 손가락이 매우 아팠습니다. 관절염이 있는 손가락 같았어요. 그녀는 길년 동안 손가락을 구부릴 수 없었고 항상 고통스러워서 잠을 자기도 힘들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생강파스를 조금 만들어서 비닐로 덮고 붙였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축복을 빌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시다시피 치유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몸의 치유력과 함께 작동하고 그가 인간을 위해 주신 약초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여자는 얼굴에 큰 미소를 지으며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생강찜질로 하룻밤 만에 새 것처럼 좋아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손가락을 구부릴 수 있을 정도로 부기가 가라앉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만 해도 자정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일을 시작하면 여러분도 사연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당신만의 이야기는 더 강력한 무언가가 될 거예요. 그렇죠? 봐봐라. 생강을 사용하면 염증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하면 몸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까요? 열 때문에 염증이 파스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염증이 없는 부위에 생강 파스를 붙이면 열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관절에서 피부로 염증을 가져간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이 저에게 봐봐라. 파스가 너무 뜨거워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너무 뜨거워서 견디기 힘들면 그냥 떼어내세요 라고 말했죠. 30분만 사용해도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한 여성분은 유튜브에서 제 강연을 보고 무릎에 올려놓으셨어요. 아주 신기해하더라고요. 정말 뜨거워졌죠. 그리고 약 3시간 후 파스를 벗었을 때 무릎을 움직일 수 있었고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또 한 벌을 입었습니다. 아침에 하나, 오후에 하나, 샤워를 하고 매우 흥분한 상태로 밤에 또 하나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든 조직이 부어 있었고 피부에 작은 물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거죠? 라고요. 저는 웃으며 너무 심하게 하셨네요. 라고 답했죠. 피부를 자극할 정도로 염증이 너무 많이 생겼거든요. 그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감자를 사용하세요. 제가 말했죠. 감자를 찾을 수가 없는데 감자를 샀나요? 감자를 사야죠. 감자찜질은 조직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관절의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저는 죄송하지만 생강찜질은 회복될 때까지 4에서 5일 정도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염증이 있는 관절에 생강찜질을 하고 싶을 때 저는 보통 오후에 2시간만 하라고 말합니다. 오후에 2시간 동안 하면 염증이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2시간까지는 다시 하지 마세요. 한 여성분이 첫 번째 생강찜질은 매우 뜨거웠는데 두 번째 찜질은 그렇게 뜨겁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흥미롭지 않아요. 라고 물었죠. 첫 번째 찜질에서는 많은 것을 얻었지만 두 번째 찜질에서는 그다지 많은 것을 얻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요일 오후에는 신체의 산알칼리성 균형을 살펴보면서 알칼리성 식단이 신체의 산도를 낮춘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관절염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알았죠? 봐봐라. 신선한 강황도 통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신선한 강황은 내부적으로 신선한 생강이나 말린 생강보다 염증을 줄이는데 더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흥미롭군요. 강황을 내부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생강을 내부적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염증을 훨씬 더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찜질을 할 때는 생강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간단히 실천하면 됩니다. 그냥 해보는 거죠. 생강을 가지고 놀면서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몸의 반응이 가르쳐 줄 것입니다. 몸의 반응이 여러분의 가이드가 됩니다. 여러분이 돕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의 가이드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생강찜질을 몇 시간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때까지 접어서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생강은 곧 상하기 시작하는 신선한 야채이기 때문에 전날에는 만들지 않습니다. 봐봐라, 가루 생강이 더 낫지 않나요? 아니요, 이런 생강이 가장 강력해요. 봐봐라, 하지만 냉동실에 신선한 생강이 있으면 사용해도 되나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우리는 종종 생강을 얼려서 염증이 있는 관절에 바르면 처음에는 냉동 찜질이 아주 좋은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강에서 발생하는 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관절염이 있는 사람은 어제 보았듯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는 것처럼 뜨겁고 차가운 대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생강찜질을 합니다. 보통 저녁 6시쯤에 바르고 8시가 되면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다음 밤새 이걸 바르고 자도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고 좋다고 대답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너무 덥다고 하면 수면을 방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벗을게요 라고 말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바르면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자서 두어 시간 후에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바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열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있는 분들의 경우가 정말 좋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밤새 한 번 했는데 오후에도 여전히 착용하고 계신 분을 봤습니다. 저는 그분께 아직도 파스를 붙이고 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네, 너무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하시면 이제 벗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하루 일과가 끝나면 스팀 사우나를 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아침에 파스를 3시간 정도 붙이고 있다가 벗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한증탕에 가면 생강 파스 때문에 무릎, 특히 피부가 매우 뜨거워집니다. 봐봐라, 최대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글쎄요. 아마 처음 3시간까지는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따라서 그 이상 오래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밤새 착용했다가 아침에 벗기도 하죠. 바바라, 관절염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관절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과 알칼리성에 대한 강의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제 어머니는 휠체어를 타야 할 정도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으셨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휠체어를 탄 채 51세의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당시 저는 겨우 25살이었으니 몰랐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물을 마시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하루에 서너 잔의 차를 마셨어요. 진통제에 거의 중독되다시피 하셨죠. 그리고 어머니가 드신 음식은 흰빵과 단 비스킷뿐이었고 고기는 거의 먹지 않으셨죠. 지금 엄마의 식단을 보면 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균형을 잃은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직업을 바꾸고 싶어 하셨어요. 아버지는 큰 건설 공장의 관리자였는데 아버지의 친구가 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주유소라고 하나요? 아니면 주유소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는 직업을 바꾸고 주유소를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을 집에서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머니는 가고 싶지 않으셨지만 가셨고 아버지는 새 집으로 이사한 지 6개월 만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고 몇 달이 더 지나자 침대에 누워 있거나 휠체어에 의지하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랑하는 어머니, 몇 가지 요인을 종합해보면 감정적인 요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강한 유전자를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허리를 몇 번 다친 적이 있어서 관절염이 조금 있어도 놀라지 않을 것 같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알칼리성 식단을 섭취하고 심하게 아프기 시작하면 생강을 바르기도 합니다. 저는 51세가 훨씬 지났고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예입니다. 유전은 총을 장전할 수 있지만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좋은 예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는 그걸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지로 인해 병에 걸리죠. 그게 바로 생강입니다. 이제 감자를 보겠습니다. 감자를 보고 나면 잠시 휴식을 취할 거예요. 감자를 보여드릴게요. 감자는 생강을 만들 때와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감자는 꽤 촉촉합니다. 생강보다 더 촉촉해요. 그리고 감자 찜질이 흘러내리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죠. 그래서 저는 찜질을 할 때 매우 조심스러워요. 그런 세세한 부분에 조금 부주의한 직원이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 감자 으깬 것을 묻혀서 시트를 더럽히고 그런 일이 생기면 손님이 너무 지저분해서 파스를 다시 붙이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스를 매우 깔끔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판에 간 감자는 조직 염증을 줄이고 생강은 관절 염증을 줄입니다. 그렇다면 감자찜질은 어디에 사용할까요? 조직 염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믿음의 기도가 병자를 고친다는 엘렌 화이트의 말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리고 엘렌 G. 화이트는 7A 성경 주석에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간단한 자연치료법을 마음에 떠올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간단한 자연치료법. 그런데 치료법을 모른다면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암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외우는 데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외우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순간에 제 마음에 떠오르게 하셔서 말하거나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없었을 거예요. 자연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번영의 시대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을 보면 우리는 정말 번영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준비할 때이고 이런 간단한 것들에 대한 지식을 얻을 때입니다. 여기 감자찜질이 있습니다. 약간 축축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어떤 감자찜질은 그보다 거의 3배나 더 많은 감자를 넣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물방울이 떨어지고 사방에 떨어집니다. 저처럼 파스를 만들 때의 장점은 뒤쪽에 속이 많기 때문에 과즙이 조금 남으면 이 속이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스 주위에 1cm 반, 때로는 2cm 정도의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스를 어디에 바르시겠습니까? 조직 염증이 있는 곳에 이 파스를 붙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발목을 삐었다면 냉찜질과 온찜질을 해야 합니다. 제 딸 줄리는 직접 얼음을 다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1분간 뜨겁게 하고 1분간 차갑게 했죠. 부기가 많으면 냉찜질을 더 오래 해야 합니다. 한 번은 감자를 사용했고 다른 한 번은 양배추를 사용했습니다. 양배추를 사용할 때는 잎을 으깨서 부드러워지도록 하거나 끓는 물에 담가서 다리에 감싸면 됩니다. 따라서 양배추와 감자는 효과가 매우 유사하며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향성 발톱에도 좋습니다. 먼저 열과 냉기를 가한 다음 강판 감자를 바르십시오. 그리고 강판에 간 감자는 열과 냉기와 마찬가지로 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나서야 발톱을 자를 수 있습니다. 손톱에 염증이 있고 아플 때는 손톱을 자르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은 한 남성이 방문했는데 발가락이 원래 발가락보다 2배나 컸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내향성 발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문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위를 가져와서 잘라버리자고 말했죠. 그 불쌍한 남자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고 저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라고 말했죠. 조영제 목욕을 했고 통증의 50%가 완화되었습니다. 진통제가 효과를 발휘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저번에 봤을 때는 30분 정도 걸렸어요. 15분 만에 50%의 통증이 완화됐어요. 그리고 강판에 간 감자를 넣었습니다. 오, 그는 저를 보고 웃는 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또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벗겨보니 손가락은 다시 괜찮아졌어요. 말린 자두처럼 보였지만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고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완전히 안도했습니다. 강판에 간 감자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지금은 잠시 멈추고 다시 돌아와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